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전략을 저희가 좀 앞당겨 왔습니다. 원래는 금요일마다 만났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국의 중간 선거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증시 전망을 한번 내려볼게요, 먼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증권사에서도 계속 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누가 이기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있는데 뭐 사실 그냥 지금 나온 뭐 이런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대입을 해보면 그냥 시장 예상대로 그 상원은 공화당이 뭐 거의 다수당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원은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제 시장에서 제일 안 좋게 보는 시나리오는 상원마저, 그러니까 하원이 민주당인데 상원마저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리면. 네.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해서 사실 뭐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어차피 그쪽 기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시진핑하고 담판을 좀 질 문제고 그동안 있었던 뭐 감세라든가 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증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 뭐 세금도 깎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네. 어떻게 좀 친기업보다는 약간 이제 다른 반대쪽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다 되는 걸 좀 꺼려야 하는데 사실 근데 그거는 확률은 거의 뭐 높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공화당이 다 차지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뭐 상하원 다 차지하면은 어차피 감세라든가 인프라 투자 계속해서 결국 미국 기업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로만 나와준다라면은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로 뭐 이렇게 그 어떤 이제 데이터 조사를 한 거 보니까 18번의 중간 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10월 달에 이제 11월 달에 열리니까 10월 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월 연말까지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18번 다 수익률이 플러스 나는. 그러니까 결국 중간 선거라는 것 자체가 그냥 불확실 때문에 투자자들 심리를 좀 억누르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끝나면 사실상 솔직히 그 결과에 상관없이 다 시장은 올라갔다는 거죠. 그 생각을 다들 갖고 계셔서 네. 요즘에 어떤 시기냐면 중간 선거 끝나고 우리나라 시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중간 선거 끝나고 어차피 미국 시장 상승할 걸 기대해서 미국 주식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더 갖게 될 경우 달러 강세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환차익에다가 주가 상승까지 겹치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또 이득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네네. 단기적으로 뭐 금리가 또 막 올라가고 네네. 미국이 더 좋으면 또 한국이 소외받고 네.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강달러보다는 약달러를 지금 좋아하죠.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뭐 국내 증시가 흔들릴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누가 되든 간에 미국이 좀 강해지면 물론 좀 한국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 그동안 10월까지 흐름을 봤을 때 안 좋았던 부분들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흐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미국보다 더 굉장히 좀 강한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단기적인 흐름 때문에 뭐 미국이 더 좋다 이건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좀 뭐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한국도 가격 매력 충분하고 또 달러가 계속 강하다고 저는 뭐 보진 않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 계속 했을 때 달러가 계속 강하진 않았거든요. 중간중간 약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달러 강세는 좀 마감되는 지금 구간에 저는 분명히 진입했다고 보거든요. 이미 금리 인상 시그널도 다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해외 주식 차라리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 주식 투자해보는 거 어떨까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 그것도 가능은 하나 단기적으로 보라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 그 지난 한 6, 7년간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또 어느 정도 상승할 갭은 있지만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주식이 더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던 업종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석유화학 업종이었어요. 뭐 연초에 고점 찍고 지금 연중 내내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들도 좀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사실 석유화학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공급 가행 이슈라든가 유가가 그 전에 좀 올라가지고 또 유가 올라가면은 그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나프타로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드는데 제품가는 못 올리는데 유가 올라가면 원재료 비용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 모습이
모습이 나왔고 실제 3분기 실적에도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좋았는데 그런 거 하고 또 거기다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과 미국의 교역이 줄게 될 거고 그렇죠. 중국은 완제품을 수출하는데 완제품이라는 게 사실 화학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을 이용해서 이제 중간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네네. 결국 그걸 대부분 또 한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국내 업체들 중국에 다 수출하는 건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비중을. 근데 그게 당연히 주문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정말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이 석유화학 업종들이 주가가 뭐 거의 20% 그러니까요. 이상 또 네.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유가가 일단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많이 하락했는데 나프타 가격은 폭락을 했는데 제품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나프타 가격이. 결국 마진이 좀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미중 무역 분쟁 합의 관련해서 트럼프도 지금 좋은 얘기 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중국의 왕치산 뭐 국가 보주석도 지금 대화하겠다. 네네. 또 그런 또 9일날 또 이 고위급 회담도 또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가라는 건 그냥 기대감만 있으면 좋아집니다. 네, 그걸 네.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화학이 앞으로 뭐 주도주가 돼서 뭐 앞으로 1, 2년 더 간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네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도 나쁘게 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았지만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악재에 조금 둔감해지고 네. 호재에 좀 민감해지는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바로미터가 또 이 석유화학 업종이니까 지금 11월 한 달 정도 그 이번 달 말에 정상회담 전까지는 석유화학 업종처럼 이렇게 좀 피해주들 네. 저는 좀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제가 또 하나 찾아보니까 유럽의 라인강 수위가 최근에 25cm 이하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석유화학 그 배 타고 좀 운송들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라인강 쪽에 뭐 벨기에라든가 독일 쪽에 이렇게 그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석유화학 네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바스프라든가 이런 또 기업들도 있는데 거기서도 석유화학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게 네네. 되는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150cm 이하에선 선정량을 그러니까 배로 운송할 수 있는 무게를 줄여야 되고요. 네네. 50cm 이하에선 선박 운영을 제한시켜 버린다고. 근데 배가 못 아, 다니는 못 거 다닌다는 수위가 거죠? 너무 네네, 낮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25cm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배가 지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네. 결국에는 운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운임 올라가면 화주들니까 입장에서는 운임이 너무 또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운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네. 또 거기다가 가동률을 줄일 수밖에 운송을 어차피 못 하니까 네. 이거 생산해봐야 지금 당장 팔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가동률이 줄여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급은 줄고 네. 이 부분을 아시아 석유화학 업체들이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품가는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에 그동안 호재가 없었는데 또 네. 호재도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석유화학 업종 지금 11월은 좀 긍정적인 시각 가져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야기하는 중간에 뭐 1, 2년 계속 잘 간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략은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낙폭과대에서 사실 주가라는 게 그냥 싸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네. 그냥 싼 것만 가지고는 뭐 주가가 여기서 2, 30% 오르기는 쉽진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2, 30% 정도 저는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하고 네네. 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도 반영됐고 내년 1분기부터는 또 실적이 어느 정도는 또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유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마진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내년 1분기부터 또 반영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반영된다기보다는 실적에 좀 한 분기 그렇죠, 텀을 두고 뒤에. 네. 반영이 되니까 그럼 그거를 미리 선반영하거든요 주가는 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라면은 지금이 좀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한 가지 이슈 더 볼게요. 그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애플 판매량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네. 애플이 적게 팔았는데 뭐 다른 폰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개수가 요즘엔 거의 5개까지도 들어간다면서요. 카메라 네. 관련주들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LG에서 뭐 V40인가요? 그 띵큐라는 이제 새로운 모델 네네, 나왔을 네. 때 그 후면에 카메라가 3개 들어가고 전면에 2개 들어갔는데 뭘 찍으려고 그렇게 많이 달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번에 삼성에서 또 갤럭시 A9인데 네네. 이게 이제 보급형인데 보급형에도 5개가 들어갑니다. 전면에 보급형이에요? 1개. 예. 전면에 1개인데 후면에 4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 하나가 초광각
광각이죠 이렇게. 그리고 망원 넓게 렌즈 들어가 찍는 거, 있고 멀리 찍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 메인 또 심도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깊이 있게 찍는 건데 네, 네. 그거 4개를 각각 탑재한 거. 예전에는 그냥 메인 카메라 하나로 그냥 다 그렇죠. 일부분만 표현을 한 거를 지금은 그냥 하드웨어를 4개를 각각 다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겠다. 네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스마트폰이 사실 아시겠지만 애플도 지금 고전합니다. 지금 애플도 스마트폰 만들지만 사실 차별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그러니까. 그게 네. 그거고 폴더블 폰 이제 내일 그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그 이제 개발이 그러니까 어떻게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네네. 폴더블 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이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이 공급 업체들이 계속 카메라 쪽에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카메라 개수는 어차피 이게 한번 늘기 시작하면 줄어들진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보급형도 네. 5개 들어가는데 프리미엄 스마트폰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여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사실 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스마트폰 그 관련주들 다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성장하는 섹터는 카메라 모듈 만드는 업체니까. 종목 이름 좀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2가지 종목인데 일단 카메라 모듈 만드는 업체 중에서는 파워로직스. 오늘도 주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최근에 네. 주가가 신고가 나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파트론하고 경쟁사였는데 이번에 보급형 후면 카메라 모델에 들어가게 됐고요. 또 내년에 갤럭시 S 이제 10이죠. 네네. 10의 전면 카메라도 파워로직스 걸 쓴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 쪽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독점 공급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삼성의 어떤 간택을 받은 기업들은 당연히 간택이래요. 약간의 네, 그래서 좀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고 또 테스나란 기업은 뭐냐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네네. 뭐냐면 삼성이 이제 CMOS라고 카메라에 이제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원래 소니가 잘 만드는데 삼성이 이제 카메라 시장 커지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도 만들겠다 해가지고 D램 라인 없애고 이쪽에 그냥 CMOS 라인 이제 증설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결국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생산량 늘리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그걸 맡기는 회사가 테스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삼성의 제품을 대신 테스트해 주니까 관련해가지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염승환 차장님은 스토리텔링을 잘하세요. 네. 자, 그 제가 앞서 좀 잘못 말씀드렸던 게 염승환 차장이 매주 금요일에 또 나오시는데 이번 주만 또 화요일에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다음번에 염승환 차장 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에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탐나는 주식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